안녕하세요. B형 남자의 고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씨입니다. 아 정말 퍼레이드다 퍼레이드 거의. 이제 세 번째 강연인데 역대급이네요. 지금 저는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제 눈은 광대뼈에 있거든요. 내가 뭐 여담이지만 처음에 기획할 때부터 영상 꼭 10분 안짝으로 만들어야지 생각했는데 정말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에피소드 시작한 이후로 영상이 10분 안 넘긴 적이 없었어. 그래서 오늘은 좀 빨리빨리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필 또 오늘 주제가 그렇게 얘기할 만한 주제는 못 되거든요. 오늘 가면을 보면 또 알 수 있겠다시피 오늘 에피소드의 주제는 픽사입니다. 제가 픽사 열렬한 팬이다 보니까 뭐 픽사 영화 개봉한다 하면 이 친구 항상 끌고 댕겨서 같이 보곤 했는데 솔직히 영화 얘기 같이 할 만한 친구가 이 친구밖에 없어가지고 억지로 다 보라고 옆에서 닥달하면서 강제적으로라도 문화생활 시켜줬으니까 감사하네요, 참. 네, 그 값을 해야죠. 그리고 이게 좀 끼워 맞추기일 수도 있는데 이번 에피소드가 13화거든? 픽사 애니메이션 영화에서 항상 있었던 이스터에그가 있어. A113이라고 해서 디즈니가 이제 애니메이터 후진 양성을 위해서 캘리포니아 예술대학을 설립을 했어. 그 예술대학의 애니메이션과 1학년 강의실 번호래. A113이 거기서 공부를 했던 많은 애니메이터들이 픽사에 많이 대거 유입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들끼리 추억팔이라고 해야 될까? 꼭 픽사뿐만이 아니라 뭐 디즈니도 있고 아니면 뭐 심슨가족이나 우리끼리의 암호처럼 이곳저곳에 숨겨둔 A113이 있단 말이야. 어쨌든 그래서 A113 마지막 113을 따서 13화에 픽사 얘기를 하게 됐다. 정말 끼워 맞췄네요. 우리 세대 때 사람들은 애니메이션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디즈니잖아. 디즈니가 애니메이션의 명가로서 2D, 그러니까 평면으로 된 그 애니메이션에 있어서는 정말 유서 깊고 잔뼈 굵은 그런 제작사인데 중간중간에 이제 컴퓨터 그래픽, 3D 같은 기법을 배경에 넣는다던가 아니면 어떤 효과를 주기에 가끔 적용을 하는 그런 정도로만 썼었는데 이제 픽사는 풀로 컴퓨터 그래픽을 적용을 해서 3D 애니메이션으로 첫 출발을 했단 말이지. 픽사가 원래는 따로 독립된 단체였다가 스티브 잡스가 픽사의 수장을 맡게 되면서 스티브 잡스가 개인 사비를 들여서 투자를 해가지고 영화를 제작했었단 말이야, 초기에는. 그래서 정말 스티브 잡스의 헌신과 그 열정과 노력으로 픽사가 첫 작품인 토이스토리를 대박에 터뜨린단 말이야. 그 가치를 이제 디즈니에서 알아본 거지. 디즈니하고 그런 가불관계로서의 불공정한 계약을 맺을 정도로 픽사는 재정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그런 형편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재계약 체결을 했다가 토이스토리 이후로 계속 승승장구를 했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한 2006년에 드디어 이제 디즈니 CEO가 바뀐 이후로 픽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제 아예 인수를 해버려야겠다. 그래서 아주 독창적이고 번뜩 있는 창의력을 가진 픽사하고 막대한 자본력과 애니메이션의 정통성을 이어온 명가로서의 입지를 가지고 있는 디즈니가 이제 그 시너지 효과를 내는 시대가 도래를 한 거지. 엄청나네요. 그래도 픽사 역사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네요. 찾아봤죠, 저도. 아, 그렇군요. 그리고 픽사 이야기라고 해서 픽사 역사를 다룬 그 약간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상도 있어. 아, 그래요? 그걸 봐서 대충 알고 있었는데 어쨌든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되니까 간단하게 이제 역사를 훑어봤고 지금부터는 픽사의 작품들을 쭉 갈 거야. 시작이군요. 이제 시작이야. 첫 번째 작품은요 95년도에 개봉한 토이스토리입니다. 여기 주인공 한 분 계시네. 그때는 완전 제정신이 아닌 친구였거든요, 맨 처음에. 이러고 난리 아니었는데 옛날 생각나네요. 아까 말했다시피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3D 컴퓨터 그래픽으로 돼 있는 장편 애니메이션이 없었단 말이지. 그렇다 보니까 보는 사람들도 정말 처음 접하는 신문물이고 당시에는 그냥 마냥 신기했지. 우리 또 어렸을 때잖아. 근데 그런 옛 추억에 한번 다시 보다 보니까 지금 보면 약간 그래픽이 좀 허술하다. 옛날이니까. 옛날 기술력이라는 게 좀 체감이 되더라고 이제 보니까. 아, 그래? 이 용어를 아는가 모르겠는데 불쾌한 고일작이라고 해서 불쾌한 골짜기? 뭐 그래픽이나 뭐 이렇게 AI 로봇이나 보통은 이제 사람의 형상을 한 기술들을 말을 하는데 오히려 유사성이 너무 떨어지면 그냥 그러려니 그리고 너무 닮으면 와 진짜 신기하다 할 수 있는데 그 중간에 그 애매한 수준이 있어. 정말 닮긴 했는데 뭔가 묘하게 기분이 나빠. 이게 뭔가 알 수 없는
그 정도가 불쾌한 골짜기라고 하더라고. 이게 장난감들 그래픽으로 하는 건 그냥 장난감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사람도 등장을 하잖아. 그치? 근데 그 사람을 그래픽으로 한 걸 보고 있으니까 그 불쾌한 골짜기가 떠오르더라고. 카툰 같은 그림체면 모르겠는데 실제 같은 그림체로 사람을 표현을 했을 테니까 악당이 그 해골티 입은 이상한 애잖아. 막 날라리 같은 애 양아치. 맞아. 걔 골려주잖아. 맞아. 걔 보고 있는데 걔 얼굴이나 생김새가 너무 뭔가 좀 불쾌한 거야. 악당으로서 그런 이미지를 주려고 했다면 성공이야. 불쾌한 이미지. 근데 내가 보기엔 그건 기술력의 문제고. 그리고 아마 나는 이제 이 애니메이션들 얘기하면서 음악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은데 정말 명곡, 지금도 많이 여기저기서 사용이 되고 있는 You've Got a Friend in Me라는 노래가 있거든. 지금 나오고 이러면서 막 나오는 랜디 뉴먼이라는 이제 작곡가가 직접 부르면서 그런 음악을 삽입을 했는데, 방송에 그 음악 감독들이 있잖아. 그치? 여기저기서 되게 익숙하거나 좋은 음악들 많이 갖다 쓰는데 이 음악도 정말 많이 나온단 말이야. 이 음악도. 정말 좋은 음악이야. 사실 근데 나는 토이스토리 1 어릴 때 봤던 기억이긴 하지만 지금도 기억나는 거는 악역으로 나온 친구가 정말 꼬마아이인데 그쪽 집에 있는 장난감들이 너무 기상망측하게 생겼잖아. 걔가 다 막 해체를 해가지고 막 원래는 그런 팔이 붙어있지 않을 장난감인데 그런 막 근육질 팔이 붙어있기도 하고, 어릴 때 그걸 봤을 때 정말 무섭게 느껴졌어. 확실히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지금 봐도 재밌게 볼 것 같아요. 명작은 어디 안 갑니다. 그 다음 작품이 개봉하기까지 3년이 걸렸어요. 엄청 오래 걸렸죠. 두 번째 작품 벅스라이프입니다. 이제 벅스라이프를 제작을 하고 있을 때 드림웍스라는 라이벌 제작사에서 야, 픽사에서 개미를 주인공으로 한 애니메이션 제작한다더라. 야, 우리가 선수 치자. 아, 그래서 나온 게? 개미라는 애니메이션이죠. 아, 그렇구나. 나도 그 개미 영화관 가서 아버지랑 같이 봤었단 말이야. 옛날에 그 종로에 있는 허리우드 극장 가가지고 봤었는데. 옛날 얘기네요. 폴더블 폰 개발한다는 소식을 들은 화웨이 느낌인 거지. 여기서 갑자기. 걔네는 그냥 주인공이 개미인 것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악당으로 메뚜기 떼도 나와. 애벌레 나오고 나비 나오고 그치. 장수풍뎅이 나오고 그치. 막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상 더 스케일이 큰 영화인데 캐릭터는 굉장히 귀염성 있고, 특히 픽사 나왔을 때는 옛날에 맥도날드 해피밀 상품을 많이 줬단 말이야, 애들을. 또 어릴 적 생각이 또. 그렇다 보니까 딱 캐릭터만 봐도 벅스라이프를 애들이 더 좋아할 수밖에 없었지. 그리고 캐릭터들이 워낙 아직도 기억에 많이 남는 캐릭터들이 있어. 무당벌레도 기억이 나고 그 애벌레가 있거든. 뚱땡이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장면인데 여전히 뚱뚱한데 날개가 엄청 작아. 아직도 기억에 생생해 남는 부분이지. 다른 것보다 내가 정말 기억에 남는 거는 영화 내용보다 엔딩 크레딧 올라가는데 그 옆에 거기에 출연했던 그 캐릭터들이 진짜 배우인 것처럼 NG 장면을 넣은 거야. 아, 기억이 나네. 그게 정말 나한테 너무 신선했어. 어린 나이인데도 정말 기발하고 재치가 넘친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지. 맞아. 그 다음은 바로 다음에 나온 토이스토리 2입니다. 토이스토리 2를 극장에서 보긴 했거든? 근데 내 기억에 남는 게 없고 그냥 이제 새로운 등장인물 카우걸 제시하고 제시, 조랑말 물사야고, 그리고 그 처음에 나왔을 땐 몰랐는데 나중에 악당이었던 그 농부 할아버지 있거든? 캐릭터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그 새로운 캐릭터들이 등장했다는 사실은 머릿속에 기억이 남고, 그리고 마지막 전투가 공항에서 막 수화물 사이에서 이루어진다는 어렴풋한 기억 빼고는 토이스토리 2에 대한 기억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토이스토리 2는 토이스토리 1보다는 그렇게 재밌게 봤던 기억은 아닌 것 같아. 흥행은 엄청 했거든. 그런데 나도 머릿속에 그렇게 딱 기억에 남는 장면은 없는데, 내가 딱 기억에 남는 장면은 장난감 가게였을 거야. 맞아. 그 무슨 병아리 옷 같은 거 입고 그래. 닭인가? 맞아, 닭일 거야. 그 뚱땡이 아저씨. 그 장난감 집에서도 약간 좀 무섭게 생긴 장난감이 있잖아. 악당의 모습을 한 장난감이 있는데 거기서 장난감 집에서의 모습 장면들만 몇 가지 머릿속에 떠오르고 그렇게 딱 기억에 남는 장면은 없는 것 같아. 그렇다면 패스? 패스. 그 다음 세상에 이게 나와버렸어. 자, 2001년에 나온 몬스터 주식회사입니다. 몬스터 주식회사는 정말 재밌게 봤어요. 명작이야 진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다면은 일단 주인공 여자아이가 상당히 어렸을 때 봤는데도 귀엽게 보였던 것 같아. 그리고 당시에 나왔던 몬스터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괴상하게 생긴 애들이었잖아.
눈이 하나만 있었나? 그런 애들이 마이크 와저스키가 마이크 와저스키가 무섭게 볼 수도 있는 친구들인데 상당히 귀엽게 잘 표현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벽장 속에 괴물이 산다는 미국 고유의 약간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한 거기 때문에 미국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공감대 형성이 많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신선했던 설정은 아이들의 비명소리가 에너전이 된다. 근데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비명소리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좋은 에너전이 된다는 설정이 추가가 돼서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승화가 됐지. 울음소리에서 웃음소리로 간다는 그 아이디어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몬스터 주식회사는 특히 OST가 또 OST에 대해서 말씀하시네요. 거의출한 OST가 하나 있는데 이제 오프닝에 나오는 음악이 있거든? 정말 재즈풍의 좋은 음악인데 완성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이게 몬스터 주식회사 OST야? 이게 애니메이션에서 나왔던 음악이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유명한 음악일 거야. 이렇게 완성도 높은 음악을 듣다 보니까 희열을 느끼는 걸 넘어서서 막 눈물이 핑 돌 정도로 눈물이 나올 정도로. 나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완성도 높은 음악을 들으니까 그렇더라고. 그래서 주변에 여기저기 야 이거 들어봐, 이 음악 좋지 않냐고 줬더니 좋긴 좋네, 근데 그게 울 정도인가? 라고 이제 의문을 표하더라고. 나도 눈물이 핑 돌 정도라고? 하면서 듣지 않을까. 감성이 메마른 사람들이야. 그 다음은 2003년에 나온 니모를 찾아서인데 사실 나는 이거를 영화관 가서 보진 않았었고 그 소편 나올 즈음에 살짝 봤었거든. 근데 큰 감흥은 없었고 그냥 몇몇 장면만 기억에 남는데 바다 거북이 나오는 씬이나 아니면 뭐 펠리컨 나오는 씬 아니면 그 상어 상통사가 나오는데 사람으로 치면 채식주의자인 거지. 우리는 이제 물고기를 더 이상 먹지 않을 거야,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피냄새 맡고 한 명이 미쳐가지고 상어 한 명이 미쳐서 막 날뛰는 그런 장면 정도만 생각이 나네. 저도 사실 니모를 찾아서 정말 어릴 때 봤었는데 니모를 찾아서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장면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맨 처음에 나왔던 니모가 다니는 학교, 가오리 선생님, 그리고 도리가 딱 생각이 나는데 그 엄청난 건망증에 소유되잖아요. 말한 것도 금방 까먹고 딱 보면서 정말 물고기는 멍청하구나. 그때 당시에는 참 재밌는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막 기억이 안 난다고 막 이러는데 이 작품이 우리한테서 이렇게 평가절하당할 그런 수준의 애니메이션이었나 싶은 생각이 드네. 그 정도는 아니지. 사실 우리가 뭐 기억이 안 나서 그런 거지 지금 보면은 너무나도 재밌게 볼 거야 아마. 아니 난 최근에 봤는데 별로 재미없었어. 평가절하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이게 나 초등학교 6학년 때 친구들하고 영화관으로 같이 보러 갔었는데 2004년에 나온 인크레더블입니다. 인크레더블 같은 경우는 그렇게 기억에 남는 부분은 없어요. 그냥 재밌게 봤어요. 지금처럼 히어로 영화들이 막 이렇게 판을 치기 전에 픽사에서 나온 아주 뛰어난 오락 영화지. 지금까지 나왔던 픽사 영화들 중에서 오락성에 있어서만큼은 단연 최고였고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약간 판타스틱 4 느낌 아닌가요? 똘똘이 입은 것도 비슷한 것 같아. 빨리 달리는 데 빼고는 다. 그리고 음악도 굉장히 좋아요. 그 히어로물 특유의 느낌을 잘 살려주는 OST가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무서운 거는 악당 신드롬이 맨 처음에는 미스터 인크레더블의 아주 열렬한 팬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가 동경하던 그 히어로한테 상처를 받고 빌런으로 거듭난단 말이죠. 집착이 심해지면 그렇게 무서운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리고 인크레더블의 킬링 파트는 맨 마지막에 나오죠. 신드롬이 우리 막내 잭잭을 이제 납치를 해가는데 사실 잭잭이 그 가족에서 가장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친구였기 때문에 불덩이로도 변하고 막 악마로도 변하고 고철덩이로도 변하고 이래가지고 아주 진땀 빼다가 신드롬 수트에 망토가 있어가지고 망토가 막 빨려 들어가서 최후를 맞이하는 아주 잔인한 영화 되겠습니다. 너무 잔인하네요.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2006년에 나온 카입니다. 카는 진짜 제가 할 얘기가 없어요. 안 봤거든요. 지금 내 말투에서 느껴지지 않니? 카는 픽사에서 나온 장편 애니메이션 중에 흥행이나 비평면에서 현저히 떨어지는 첫 영화였고요. 그런 오점을 남겼지만 동시에 캐릭터 상품은 불티나게 팔렸던 알 수 없는 작품입니다. 캐릭터는 상당히 매력이 있었다라는 거겠죠, 아무래도. 자동차다 보니까 상품화시키기 좋은 소재였고 그냥
그래픽 기술력이 굉장히 고도화됐다. 그래서 정말 이제 자동차 반사되는 불빛이나 여러 가지 그 질감들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실제 버금갈 정도의 수준이 됐다. 그리고 망작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속편을 보고 나니 명작이었다. 좀 묘한 말이네요. 라고 느끼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그 다음 2007년에 나온 라따뚜이입니다. 전체적인 스토리가 큰 이벤트라고 할 만한 게 없었기 때문에 네. 기억에 남는 부분은 딱히 없긴 했지만 어쨌든 시간에 쥐가 주인공인 음식 영화라는 점에 그렇죠. 있어서 픽사의 발상이 굉장히 서로 맞지 않을 것 같은 두 가지를 연결시키는 맞습니다. 그런 스토리텔링이 또 대단하다 이 정도로 생각을 했고 상당히 신선한 소재라고 볼 수 있어요. 음식을 표현하는 그 영상미가 또 뛰어나기 때문에 카이사는 뭐 자동차였으면 이번에는 음식이란 말이죠. 네. 거의 그래픽으로 도장 깨기 같은 소재마다 우리 이 정도의 그래픽 수준이 돼 하면서 뽐내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라따뚜이. 그냥 사람 머리 여기에 들어가죠? 응, 쥐가 여기서 막 조정을 하잖아요. 머리카락 당겨서. 그렇지. 근데 그걸로 요리를 잘하게 된다는 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참 애니메이션에 뭘 말하니? 하여튼 그렇다. 그럼 라따뚜이도 패스.